세상에 안타깝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에 얇은 옷만 걸친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서서 저렇게 강을 건넙니다. 강을요? 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체구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곳은 중국과 동남아의 접경 지역인 쿤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허허. 아니 근데 보통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보통 이제 SNS 시대니까 영상 어디 가서 영상 찍을 때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조명도 밝은 데서 찍고 해야 돼.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것도 또 물살을 걷는 그런 영상이에요. 지금 어떤 영상인데요, 이게? 네, 요즘에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인데 네. 어떤 영상이냐면 한국에 오려고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이 중국 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공개한 2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저 일행이 총 15명입니다. 여성 13명에 어린이 2명인데 어머나. 지금 그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그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그래요? 그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경로 중에 윈난성 쿤밍이 주요한 경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쿤밍으로 가서 저기서 강을 건너서 동남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강가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저 차량에 운전기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운전기사가 바로 브로커인데 브로커가 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 그럼 저 운전기사 즉 브로커분이 저기까지 저분들을 싣고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저 영상을 찍어서 지금 강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배를 타기 직전인데 아하. 연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왔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뭐 영상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칠흑까지 어두운 밤 저쪽 구석에 지금 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배가 네. 있는 건데 쾌속정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분들이 먼저 한국에 가서 정착한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가에 무사히 잘 세상에. 도착했다라고 저 시점에서 연락을 하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더 이상 중국 공안한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지금 저 영상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 순간에요. 아, 그래서 요즘 보세요. 저게 왜 영상을 찍었는데 환하게 찍지, 환한 곳이 아닐까, 어두울까 했는데 저게 지금 생사가 걸린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저 순간에 저분들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지금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에 안길 수 있어 희망에 부푼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저곳까지 안전하게 일단 데려다 준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영상을 촬영한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전 강가다 도착을 했고 배만 타면 된다 하면서 찍어서 보냈던 영상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소식이 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이제 난리 난 거죠. 배까지 보고 있지는 돌아섰는데 그 친구가 안 왔다 그러고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소식이 안 오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도 아유 이게 뭐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지금 이 대표께서 지금 당시에 저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 윈난성 쿤밍이에요. 그 강만 건너면 된다라고 아마 연락을 해오셨나 봐요. 그 영상을 찍으신 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은 그 소식만 듣고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이 들려오겠지 했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소식만 들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 걱정된다는 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지역이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이라고 했잖아요. 접경 지역이니까 저기만 넘어가면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여기에 잠복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잠복됐던 공안이 전원 체포를 했다라고 지금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두 조로 나눠서 이동까지 했었고 쾌속장을 타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행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얼른 보고 싶은 가족들은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 저곳에 매복해 있던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다? 아니 그렇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김묘성 기자님, 저분들이 저 15명이 저곳을 지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15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소위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앞서 보셨던 북한 인권단체 그 대표에 따르면 현지 브로커가 탈북민들이 쿤민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공안이 덮쳤다라고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이 이들을 붙잡은 뒤에 한꺼번에 전부 같은 열차에 태워서 구금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제작진이 취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15명 중에 중국 공안의 일을 도와서 다른 마음을 먹었을 그럴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탈북자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나 지금 걱정돼요. 세상에 지금 소름 끼치잖아요. 지금 저들을 한꺼번에 붙잡아서 열차에 태워서 구금시설로 데려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지금 탈북을 하기 직전에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공안에 데려가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안도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신문 조사를 할 거고요. 무조건 북한으로 보낼 확률이 100%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쿤밍 지역에서 잡힌 15명은 누가 봐도 한국행위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일이거든요. 북송이 됐을 경우에는 입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가 한국에 우리가 안 가려고 했다라는 그 입을 15명이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행위 되어서 북한의 최고의 감금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 들으신 대로요.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이분들이 15명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질 확률이 100%랍니다,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탈북자들을 자신의 영토에서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거의 100% 북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풀려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에 취재가 좀 더 이루어졌어요. 일단 지린성에 있는 감옥으로 전부 다 수용됐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15명이 한 팀이 아니에요. 각지에서 몇 명씩 모아서 지금 한꺼번에 동남아로 보내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 각각 사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 예를 들어서 다른 팀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행 아니었다라고 입을 다 맞출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파이 얘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쿤밍 쪽에 최근 들어서 공안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태국 쪽이나 라오스 쪽에서 활동하는 이 탈북을 돕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해당 브로커가 사실은 너무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팀을 계속 조용히 강에서 내려보냈어야 됐는데 저렇게 15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노출 쉬운데 이 브로커가 그런 것들을 계속함으로써 공안한테 적발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분들의 지금 이후 상황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도통 연락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지린성, 즉 중국 길림성에 있는 그 구금소에 유치가 됐는데 그 위에 지금 어떻게 되거긴도 지금 감감무소식인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도 국내 보도로 들으셨겠지만 북한은 얼마 전에 홍수로 쑥대밭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이게 언제적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清楚了没有？哎呀，查了个女孩子嘞，在那背对着干活呢。 세상에 지금 저 모습이 이종근 평론가님 네. 중국 땅에서 아마 바라본 북한 지역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예. 지금 북한이 수혜를 입은 상황에 지금 복구를 하는데 지금 아니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2024년의 모습마다 이걸 일일이 돌을 지금 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클레인 하나만 있어도 한 30명 정도가 돌을 나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장비 한 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삽도 제대로 없어요. 맨손으로 저렇게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압록강이 거의 68년 만에 대홍수를 이뤘고요. 신의주가 완전히 수몰됐답니다. 시 전체가 거의 수몰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복구가 하염없습니다. 저렇게 맨손으로 전부 다 뛰어들어서 돌을 치우는 정도라면 시 전체가 수몰됐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언제 저게 복구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서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장비 물론 이 장비가 이제 대북 압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국제 기구들이 장비 갖고 들어가서 해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도 북한은 그것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원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북한은 딱 한 군데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지원만 지금 받고 있고 물론 러시아도 여기 중장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생생하게 북한의 어떤 실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저 수해가 난 압록강을 이 경계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한과 중국이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압록강의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위성 사진을 봤더니 북한 지역만 엄청난 땅 면적이 수해를 당했고 압록강을 기준으로 중국 땅은 멀쩡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치수사업 즉 이 방제 사업을 정말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무인 폭격기 실험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할 따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